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저께 찰리의 세상 얘기 동막골 사람들을 처음에 시작하겠다고 제가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수험도 이렇게 다 깎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어, 늦은 저녁 9시, 지금 밤 9시인데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번 그 약속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 얘기를 먼저 1번 첫 스타트로 제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도 그 정치,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역사, 종교 그런 시리즈로 떤 컨셉을 잡아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의 이야기와 또 제가 가까운 아는 그 전문가 지인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녹화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편하게 제 방에서 오늘은 그 정치 얘기를 간단하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음, 오늘 제가 많이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그 정치적인 성향이 잠깐만요. 정치적인 성향이 좀 개혁 그 진보라기보다는 온건한 그 합리적인 개혁 성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보수의 합리적인 온유한 온건한 보수 또 합리적인 개혁 진보 개혁 성향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웰컴 투 동막골의 그 사랑방 같은 얘기를 진솔하게 저희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 제가 오늘 최근에 방송을 이렇게 뭐 오늘 오전에도 잠깐 봤는데 오늘 뭐 신문 기사 보니까 조국이 문재인을 내방을 해서 조국 신당을 창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한 두어 시간 전에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 누굽니까 공작가 얘기를 하면서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참 생뚱맞는 엉뚱한 얘기를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는 걸 보고 참 제 양반은 어, 참 굉장히 신간이 편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고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힘든 지경에 와 있는데 전임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한가하게 책타령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저도 뭐 댓글에 뭐 간단하게 한마디 써 올렸는데요. 참 본인이 전임 대통령으로서 그런 얘기를 책타령 같은 얘기를 해야 할 입장인가 참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녹화를 지금 시작하면서 총선 전에 지금 4월 10일 총선 국회의원 총선 전에 민주당의 최근 그 문재인 친문 세력과의 그 어떤 후보 경쟁 공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한데요. 과연 친문 세력과 연대할 수 있을까? 총선 전에 아, 민주당 후보 공천에서 연대할 수 있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종석, 뭐 노영민, 뭐 거기에 또 고민정까지 등장이 돼서 국민적인 지원 사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끌시끌한데요. 이런 과정에 어제 또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어떤 그 소위 명문 정당이라고 하는 어, 부분에 대해서 그 갈라치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명문 정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상적이라고 하면 집권 세력이 물러나면 다 차기 집권 세력이 하나의 자기의 어떤 패밀리가 구성이 돼서 정권을 받아들이고 또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세력의 움직임으로 교체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도 문재인 정부 소위 문재인 대통령 시기 때 청와대 출신들 뭐 다는 아니지만 모두 다뭐 청와대 출신들이 어떤 능력이나 또 책임감이나 게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 책임질 사람들이 다시 재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그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일반 시민들, 저 같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건 참 경우가 없는 짓이다. 염치도 없다. 정권을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물려주고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짓고 하는 게 정치인데 참 얼굴 뻔뻔하게 다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참 아무리 이 어떤 정치가 이렇게 상도가 없을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주제를 뭐 간단하게 하나 잡았는데요. 총선 전에 친문 세력과 연대할 수 있을까? 지금 후보 공천 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런 시점에서 갈라치기 세력이라고 했는가? 왜 갈라치기 한다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왜 이런 세력을 갈라치기 세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아주 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좀 더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30분 길어야 30분 20분 정도만 제가 녹화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정치 얘기를 제가 찰리의 세상 얘기를 통해서 왜 하게 되었는가라 그런 부분을 먼저 소개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또 작년에 그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아직 그 물러나면서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준비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리할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뭐 이렇게 소일거리로 편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유튜브하고 인터넷 쪽으로 또 집중적으로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체질에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나 인터넷 쪽으로 또 유튜브 또 카페 운영 뭐 블로그라든가 그런 쪽에 내가 좀 소질 있고 또 기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노년에 제가 이제 나이가 60인데 60 넘어가는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책도 읽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 얘기를 왜 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 정치라는 것은 생활 속에 저희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는 필수 불가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싫고 정치가 싫어서 손살을 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죠. 정치는 사기꾼이다. 정치는 아주 정치인 하면은 정말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가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정치가 국민들에게 바르게 나가야지 모든 국민이 또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뗄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1년에 4년에 한 번씩 오는 대선이라든가 총선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투표로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는 내 삶과 우리들의 삶과 직결되는 어떤 생존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가 정치인은 얘기하지 말라고. 정치인은 뭐 이 사람이 하든 저 사람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라는 부분이 우리가 관여를 하고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또 잘하는 사람들에게 응원을 해주고 또 못한 사람들에게는 질책을 하는 게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바르게 돼야지 나라가 편하고 국가도 부강해지고 그렇게 나가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는 정말 모든 국민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종교적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뭐 유명한 그 프란스 세퍼라는 분은 시민 정치 또 시민 불복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권을 가진 정부가 불법과 불의를 행한다면은 과연 기독교인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그의 저서에서도 많은 저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민 불복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제가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살이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또 읽었던 책들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 세상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고 물론 빛과 소금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 삶을 우리가 사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저로서라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채널을 만들었고 또 어떤 한 분야마다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소개를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그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봤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표현의 내용 중에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civility, convicted, civility, convicted, civility,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의 문제 중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양 있는 태도에다가 우리 신념에 대한 강렬한 정열을 결합할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 리차드 마우는 신념 있는 시민교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제가 총신에서 공부할 때 이성환 교수의
기독교 윤리학을 좀 배웠는데요. 그때 그분이 이제 프랜스 세퍼의 기독교 세계관과 윤리라는 책을 제가 좀 탐독을 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참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 이런 표현을 하죠. 어디 갔냐 제가 아,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국가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고 있는 로마서 13장 1절 4절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7절 말씀과 같이 어떤 그 하나님 그리고 가이사 그리고 나는 분명히 수직적인 관계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이하여 보응하는 자이니라. 로마서 10장 1절 5절 말씀이죠. 그래서 시민 불복종을 강조를 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시민 문제들이 있어 국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당했다. 그들을 많은 사람 국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황제 숭배를 명하는 로마 당국의 명령을 받았을 때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나 로마 당국의 시민 불복종의 행위 곧 정치적 반역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리차드 마우라든가 또 프란스 세퍼라든가 그런 신학자들도 저한테 교훈을 줬던 것은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 그러니까 정치 활동이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논리죠. 아브라함 카이프 같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내세우냐라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됐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좀그 제가 어떤 현직에 있을 때 곤란한 입장도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돼서 아마 괘씸죄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감당을 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재작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어느 모 정당을 제가 이제 고문 역할을 하면 종교 담당 고문을 하면서 어떤 그런 그 창당에 관한 계획서도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서로 그 대표와의 관계에서 생각의 차이점으로 제가 거기를 탈퇴를 하게 되고 그 일을 손을 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정말 믿으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물며 지금 정치인들, 소위 국회의원들도 많은 사람들 있지만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을 믿지 말라고 하는 그 옛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죠. 정치인을 믿지 마세요. 그건 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한 발짝 넣고 정치인들은 정치 어떤 레토릭을 쓰는 용어라든가 그 용어에서부터 또 그들의 그 진심,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제가 좀 거칠어졌는데 저는 그 대선 때, 대선 전에 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서 했던 일들을 저는 과거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페이스북에서 오래전부터 이 대표에 대해서 제가 패친으로서 같이 눈여겨봤었고요. 또 나이가 이 대표랑 같은 동년배, 동갑의 시대를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떤 관심이 많고 또 애정이 갑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보면은 정치 얘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정치 방송을 이제 오늘 스타트 정치 방송 하고 또 다음에는 뭐 역사, 문화, 사회 또 종교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제가 진행을 할까 하는데 저는 정치의 그 최동석 소장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제가 좀 가급적이면 많이 사서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그분이 전에 추천해 주신 책이 이 책이거든요. 이 직업으로서의 정치, 그러니까 소명으로서의 정치. 여기서 직업이라는 건 콜링, 즉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말하는 이 책이 저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 같은 책인데요. 이 두 가지 책을 꼭 읽고 뭐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열정과 책임과 그 어떤 균형 감각을 가져라. 정치인들은 이 세 가지가 필수 요건입니다. 세 가지가 열정이시죠. 정치인 반드시 열정이시죠. 그 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에 대한 책임, 또 자기 했던 그 과거의 실적이나 그 주어진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시대적인 감각, 균형 감각, 그게 정무 감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정무 감각. 그런 것들을 가져야지 정치인을 할 수 있다. 좀 엉뚱하고 생뚱맞는 얘기를 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나름대로 읽고 정치인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뭐 정치적 책임 이 책도 괜찮은 책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 정치적 책임, 시민들이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이 책을 제가 좀 또 최 소장님 소개해 줘가지고 제가 읽게 됐고 괜찮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게 막스 베버 책인데요. 뭐 아까 그 직업으로 소명도 막스 베버지만 이 책도 괜찮아요. 이것은 제가 프로테스탄 프로테스탄티즘 즉 기독교적 그 어떤 세계관에서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데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청교도 정신에 의한 금욕적인 그런 직업윤리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책인데도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의 그 기독교적인 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모든 경제나 금융이나 또 사회나 문화나 그런 데 있어서 이 책 괜찮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책도 겸사겸사 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로 제가 기독교로서 세상 살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제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은 그 아까 제목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임종석 그 전 청와대 그 비서 실장 노영민 뭐 출마 관련해서 고민정 씨가 굉장히 그렇게 중간에 설레발을 치고 하는데 역시 뭐 같은 그
그 라인이기 때문에 뭐 윤영찬이라든가 뭐 기타 많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총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문이네 뭐 친명이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뭐 갈라치기네 뭐네 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갈라치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뭐 주의를 정말 경고를 줬죠. 그저께. 그래서 갈라치기 하지 마라. 지금 입장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4월 10일이 내일 모레 바로 총선인데 친문이네 친명이네 의미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일반 정치 고관여층이나 누구나 다 정치를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 문재인 탈당 얘기도 전에 나왔다가 제명당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원칙적으로는 전임 대통령은 탈당하는 게 맞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야지 후임 어떤 주자가 부담을 안 갖고 자기 어떤 정치 노선이나 그 힘을 펼쳐 나가는 게 정치거든요. 근데 자꾸 뭐 명문 정당 그 말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명문 정당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건 친명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친명 정당이 민주당이 대하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체제 구성에 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의 그 스타일, 뭐 따뜻한 정부라고 엊그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모토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정부 진행이 돼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국힘과의 그 연동형 비례 정당 그 위성정당 문제에 나오는 게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이낙연과 지금 합당을 해서 또 양영자뿐만 합당을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 정치라는 구조는 표의 논리, 표가 어느 정도 내 표가 와야지 내가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치는 뭡니까? 바로 권력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쟁취하는 게 정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정치라는 것은 표 계산에 의해서 정치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바이꾼, 사기꾼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다면 정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선동 정치인으로서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데마고그라고 하는데 그걸 데마고그라고 하는데 이제 선동 정치인으로서의 그 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뭐 다 이걸 팬덤이라고 하죠. 팬덤 정치라고 하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혁신당 이준석이도 아마 이준석 그 대표도 상당히 그 이낙연과 합당하면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과연 표 계산을 내 세력이 이낙연과 합쳤을 때 더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표의 논리로서 나가기 때문에 이준석도 깊은 고민에 아마 내일쯤이야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꼭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그래요. 저도 뭐 교회 교단이나 뭐 선거할 때 보면은 그 모든 조직이 표의 논리대로 자기 표를 얼마나 가져야 자기가 당선이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지혜롭게 우리가 지켜보고 응원하고 또 판단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 게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지금 한 30분 가까이 됐는데 사실 오늘 총선 전에 친문 세력과 연대할 수 있을까? 이재명은 왜 갈라치기 세력이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총선 전에는 친문 세력과 어떻게 보면은 차별화를 두긴 두되 뭐 공격적으로 친문 세력을 배척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왜 그러냐면 아직도 많은
그 소위 말하자면 이제 문빠라고 하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열성 그, 그 고관여 그러니까 그 어떤 중년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제가 일전에 성남에서 영화를 옛날 문재인 영화를 한번 뭐 우연찮게 한번 시연을 갔더니 딱 그 손님 그 영화 이 방문객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여성분이 40대 아니 50대 좀 넘었을 겁니다. 끝날 때까지 안 가고 그 영화를 문재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 저건 각본에 의해서 영화가 만들어졌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여성분은 끝까지 그 어떤 그 캐스팅들 이 줄거리들 자꾸 마지막에 올라가는데도 눈물을 훔치면서 안 가고 있는 아저 완전히 저렇게 사로잡혀 있구나 하나의 가스라이팅이 됐구나 그 정도로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이는 이재명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에게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갈라치기를 하지 안 해야겠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표의 계산의 논리로 아마 갈라치기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금물 또 좀 방어적인 태도 내지는 경고 그 세력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그 머리가 샤프하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도 뭐 이재명 대표를 100% 신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그 진행되어 왔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대표만큼 이렇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소위 말하면 대동세상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미래를 제시하는 분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뭐 혹자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이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할 텐데요. 견해가 엄청나게 지금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의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 이념에 대해서도 극보수와 뭐 진보와 뭐 보수 또 그 어떤 차이점들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뭐 골고루 다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고 있어요. 뭐 정규제 TV도 가서 좀 보기도 하고 또 뭐 기타 다른 분들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또 이렇게 진보 방송도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정치적인 시야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뭐 정치는 잘 몰랐는데 한 대선 전에 나름대로 정치에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정치가 돌아가는구나 하니까 눈이 뜨이고 보이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이 정도까지 제가 받아들이고 이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 오늘 얘기는 어떤 누구도 이재명 대표 할아버지라도 맹신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하는 사람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하는 많고 저도 뭐 같은 윤씨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참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리더자로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죠. 뭐 그 배우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얘기거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과정이 어느 정도 진출을 하려면 뭐 훈련을 쌓고 그만한 경험이 쌓여야지 나오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되 애리하게 볼 수 있는 해안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적인 해안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책들
최소한 정치인들은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 이런 책들 또 뭐 이런 책들도 좋은 책이라고 했죠. 이런 책들도 나름대로 읽어보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제가 추천해 이런 기독교도 뭐 프란스 세퍼 같은 책들 이런 옛날 책인데 뭐 몇 권 제 서재에도 있지만은 셰퍼의 그 시민 불복종이라든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지 맹목적으로 어떤 맹신이 돼서 한다면은 그것처럼 영혼이 피폐한 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정치도 바라고 문화도 바라고 역사도 바라보고 그 보는 시야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35분, 5분도 초과됐네요. 정치 얘기를 첫 스타트로 끊으면서 주제를 하나씩 선점해 가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총선 전에 친문세력과 연대할 수 있을까? 지금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같이 너무 극단적 배척할 수가 없어요. 총선 후에 나름대로 그렇지만 후보 공천을 친명의 그룹으로 해야 되고 또 저기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 이낙연과 뭐 양영자와 여러 가지 그 표계산의 논리대로 자기들이 정치권에 살아남는 길을 모색할 거예요. 국힘도 병립형을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뭐 자기 어떤 입장에서 냉정하게 포기하지 않고 어떤 그 뭐랄까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당 쉽게 말하자면 국회의원 자리를 얻기 위해서 뭐 응?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당 같으면 정당의 어떤 의석수를 원하는 것이죠. 좀 뭐 누굽니까 그 개혁진보 연합 그 세력 그 용해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기네들의 어떤 입지적인 걸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정당에 대한 어떤 비례라든가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지는 국힘과 또 개혁신당은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 오늘은 이재명은 왜 갈라치기 설벌하고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은 현실적으로 이 갈라치 세력은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러니 뭐 임종석이가 너무 좋아해서 그 말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다. 공감한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거 아니죠. 이재명의 어떤 고수의 아주 하수가 아닌 고수의 그 전략적인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서 갈라치기 세력에 대해서 지금 경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시고 오늘 제 제목은 그렇게 정답으로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이념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 말경 이번 주 금요일이나 한 번 더 이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뭐 오늘 첫 정치 얘기를 좀 꺼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비론적으로 이원론적인 세계 그런 구조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종교인이 무슨 정치 얘기하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종교인도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잘못된 거 기도해주고 같이 동참하고 응원해주는 게 정치입니다. 결국은 그게 잘못 돌아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프란스 세프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이 불의와 불법을 나갔을 때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 항거를 할 수 있는 그게 시민 불복종 운동이거든요. 시민 불복종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그 교단과 어떤 그 종교적인 색깔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현장에 나가서 데모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최소한 종교인으로서 제가 이런 정치 부분을
가장 어려운 부분을 뭐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편하게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또 계속해서 좋은 얘기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나눠볼까 하니까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000명이 되면 실방도 어떤 주제 있으면 실방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편하게 웰컴 투 동막골 사람들 같이 그 마을 사랑방 사랑채에서 편한 얘기를 우리가 밤새도록 얘기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유튜브 마을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웰컴 투 동막골 사람들 같은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서로 상호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모든 것은 극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고 응원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다양한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공동체 국가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10분 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40분 지금 40분 좀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음에 만나는 걸로 하고 오늘 이만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